2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며 불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2. 완전 경쟁 시장이나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인 시장만 존재한다. 3.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의 역사적 정보를 통해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4.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5.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공표된 정보는 물론 공표되지 않는 정보도 시장 가치에 반영된다. 한 1분 정도 답을 찾아보시고 정답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할당 효율적 그러면 초과 이윤이 없다. 완전 경쟁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은요, 두 가지 시장이 있어요. 생산물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자산 시장, 자본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본 시장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산물 시장에서 완전 경쟁은 정, 동, 진, 다 기억납니까? 정보가 공개됐다, 동질이 다수다, 진퇴가 자유롭다,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다. 이런 조건들이 생산물 시장에서 완전 시장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에서는 곧 돈에 관련된 시장에서는 공매 같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공매 그러면 없는 것을 판다.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같은 것을 갚아주는 형태를 공매라고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공매라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죠. 어떻든 완전 경쟁은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한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불완전 경쟁도 초과 이윤이 없으면 효율적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1번 X. 2번 완전 경쟁이나 강성에서는 할당 효율적인 시장만 존재한다. 이게 맞는 거죠. 강성은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 공개 안 된 정보도 포함된 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완전 경쟁에 근접한 시장이다 해갖고 2번이 맞습니다. 3번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럴 때 제가 약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성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있다가 아니고 없다. 4번 완전 경쟁에서는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없다. 5번 중강성에서 공표된 정보는 물론 공표되지 않는 정보도 반영한다. 바로 이런 시장을 강성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중강성은 공표된 정보만 반영하는 시장이므로 5번도 틀렸고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용어 정리 시간에는 효율적 시장에 관련된 용어 가볍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효율적 시장 그러면 정보가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됐다. 그런데 효율적 할당 그러면 초과이윤이 없다. 효율적 시장과 효율적 할당, 물론 할당적 효율성 같은 말입니다. 초과이윤이 없다. 그래서 두 용어를 구분하고, 그리고 초과이윤이 없기 때문에 투기도 없다. 그래가지고 투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효율적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 불완전 문제가 아니고 초과이윤이 없으면은 투기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 할당이 안 되면은 투기가 존재한다. 우리가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없는 것 3개 기억한다면 약술, 준본, 준술. 약술은 약성에서 기술적 분석, 준본은 중강성에서 기본적 분석, 준술은 중강성에서 기술적 분석은 초과이윤이 없다. 자, 그런데 초과이윤이 있는 거 2개, 약본 그러면 약성에서 기본적 분석, 그리고 공개 안 된 정보가 있으면은 초과이윤이 있다. 이렇게 2개 정리하시고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불완전 시장도 초과이윤이 없으면 효율적 할당이 될 수 있다. 이 지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불완전 시장이지만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효율적 할당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 초과이윤이 없다는 말을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 정보 가치와 그리고 정보 비용이 같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 이 말은 초과이윤이 없다.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정보 값어치, 공개 안 될 때 값어치가 같으면 초과이윤이 없는 겁니다. 또는 기회비용이 같다. 이 말이 나와도 기회비용이 같다는 말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똑같다. 돈 벌기가 어렵다. 정상 이윤은 있으나 초과이윤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초과이윤이 없을 때는 불완전 시장도 효율적 할당인데, 그 초과이윤이 없다는 말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 또는 기회비용이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도 초과이윤이 없다고 이해해서 효율적 할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택시장 분석에서는요, 주택은 눈에 보이는 주택을 우리가 물리적 주택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얻는 서비스를 주거 서비스, 주택 서비스라고 하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주택은 불완전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질적이고, 그 다음에 물리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택시장에서의 주거 서비스는 완전 시장이고 동질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를 분석할 때는 완전 시장 가정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시장이니까 시장의 원리죠. 시장의 원리와 시장의 결과는 같은 말인데, 바로 시장에서 분석하는 것은 정량적 분석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정성적 분석이다 그러면 틀리고요. 양을 따진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물건을 배분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인데 효율적 배분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이유는 소득이 없기 때문이어서 불량주택의 존재는 시장의 결과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만약에 이제 여과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고가가 저가로 내려갈 때 하향여과, 그 과정에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만약에 저가주택이 재개발 통해서 상위계층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상향여과라고 하는데, 저가의 수요의 증가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은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하향여과다. 왜 그러냐면은
저가 주택량은 고가 주택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향 여과입니다. 그래서 저가 주택량이 증가된다.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하고,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하향 여과고 저가 주택량이 증가된다. 자, 우리는 시장의 원리 속에서 주거분리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고가 주거지역과 저가 주거지역이 이제 분리되는 건데, 도시 전체적으로도 있고 인근 지역에도 있다. 경계선을 중심으로 고가 쪽에서는 할인 거래되고 저가 쪽에서는 할증 거래되면서 고가 주택은 정의 외부 효과로, 저가 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로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에 따라서 주거 분리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불량주택이 생기는 거고, 불량주택은 시장의 결과고,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통해서 저가의 수요가 증가된다면은 하향 여과고, 하향 여과로 저가 주택량이 증가된다. 이런 패턴을 기억하셔서 지문들을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